이번 조사에서 나온 그 항목들을 이제 지표 또는 지표하고 지수에 반영해야 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전문가들 설문지 작성을 또 다른 축으로 또 생각해 오고 있죠. 오늘 계속 지난 몇 번에 걸쳐서 하던 얘기입니다만 좀 더 종합적으로 오늘 유영근 선생님께서 종교평화 지수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한 방법론과 직접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 강원수 박사님께서 준비한 내용들을 문장이나 제적인 표현이나 등등을 좀 수렴되는 만큼 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영근 선생님 여기 작성 방법에 대한 원리적인 얘기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저희가 그 지난 시간이나 오늘 통해서 저희가 그 신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게 좀 어떤 자료의 양이라든지 그런 신문만을 가져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른바 그 종교 관련 전문가들에 대해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그분들의 설문을 받아서 그것을 보완 자료로 사용하자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박 교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과 점수를 매기는 예를 만들어 오셨는데 일단 저도 그렇고 뭔가 저희가 설문지 방법에 대해 조금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다시 좀 체크하고 해야 우리가 실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기본적인 설문지 방법을 만드는 것을 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같이 짚어볼 것들을 좀 먼저 했습니다. 일단 아까 이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설문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되게 다르게 나올 수 있고 그게 의도적이든 간에 아니면 의도적이든 않든 간에 과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설문지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설문지에서 두 가지 구성 요건은 타당성과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타당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질문하는 것이 과연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예컨대 그런 예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지구력을 측정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100m를 얼마나 달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력을 물어보면 근데 마라톤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구력을 물어보면서 100m를 얼마나 달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타당성에서 일단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지를 할 때 이런 타당성의 문제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학습해야 됩니다. 저희가 보고자 하는 종교평화가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종교평화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 그 개념들에 대해 충분히 학습이 있지 않으면 그 타당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신뢰성인데 이것은 좀 타당성이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측정 도구로 다른 연구자가 해도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고 지금 연구하고 그러니까 1년 후에 같은 방식으로 연구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저희가 50kg짜리 사과를 어떤 저울에 달았을 때 55kg가 나왔다. 근데 만약에 70kg짜리도 저울에 75kg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kg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을 했을 때 5kg가 항상 차이가 난다면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신뢰성은 좀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이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문장에 모호한 표현이나 이중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응답자가 잘 모르는 것들을 저희가 문장에 워딩을 쓰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제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문장인지 우리가 그걸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설문서의 배경, 목적, 대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저희가 이 종교평화 지수를 만드는 것은 1차적으로 현상을 어떤 현상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그 문제의식 항상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한국 사회에서 종교 간의 평화를 해치거나 평화를 증진시키는 행위가 발생하고 그것이 사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종교평화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아무런 사회적 의미가 없다면 저희가 질문도 좀 만들기 힘들 텐데 어쨌든 저희가 보는 현상은 그
그 종교 간의 어떤 관계들이 한국 사회에 어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 설문설계의 배경을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종교 간에 이루어지는 평화적인 행위 혹은 비평화적인 행위 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설문설계의 목적은 종교 전문가들의 경험 및 인식 조사, 그러니까 평화와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종교 전문가들이 실제로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지 저희가 조사하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가 설문 대상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 전문가로 이제 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종교의 한 전문가, 예컨대 목사님, 스님, 신부님이나 종교학자, 종교사회학자 등을 저희가 일단은 종교 전문가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점에 있어서 과연 저희가 종교 전문가를 어느 범위까지 할지 이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문지의 구조는 보통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론은 설문 작성 안내죠. 누가 이 설문조사를 어떤 이유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그 설문지를 받는 사람이 이해하고 그에 대해 설문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되겠죠. 근데 본론은 이제 설문 항목이 되는 건데, 이게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작업을 할 건데요.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 항목을 뽑는 것이 본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론은 인구 통계학적 분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응답자가 누구인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져야 할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 어떤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묻게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설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것은 질문 형태, 그리고 척도 결정, 설문 문항 작성 이렇게 세 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질문 형태는 자유응답형과 선택회답형, 순위회답형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자유응답형은 이른바 개방형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자유롭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컨대 저희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되겠죠. 귀하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 종교 평화 점수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최저점 10점, 0점에서 10점 사이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넓혀서 귀하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 종교관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오픈형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응답자가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객관식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데이터 처리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대답을 응답자한테 뽑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몇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해석에 편견이 들어갈 수 있고, 응답자에 따라서 이 표현 능력이 조금 적으신 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시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회답형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이게 보통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죠. 박문선님께서 지난번에 해보시는 방식이 선택회답형인데요. 저희가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응답 항목을 제시하고 이 중에 적합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그 박문선 선생님이 해보신 거는 다항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데, 다항 선택도 할 수 있고 이항 선택도 할 수, 예나 아니요식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보통 많이 사용하는 선택 회답형이고요. 근데 또 많이 해당되는 게 순위 회답형인데, 이거는 그 예를 보시면 여러 개를 주는 거예요. 다음 항목 중에서 한국 사회 종교관 관계를 잘 묘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시오, 이렇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또 선택 회답형이랑 좀 다른 방식의 질문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은 선택 회답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척도 결정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리컷 스케일이라고 해서 문장의 수식을 부서를 매김으로써 선택 항목의 순서 관계를 저희가 매기는 건 예컨대 전혀 동의하지 않은, 별로 동의하지 않은, 그저 그렇다, 다소 동의하, 매우 동의하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박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가 1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다 2점, 보통 비교적 적절한 표현이다,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시멘틱 디퍼런셜 스케일이라고 그래갖고 보통 SD 척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이 대조가 되는. 근데 이웃 종교 간의 갈등이 극단화되고 있다를 한쪽에 주고 다른 한쪽에는 이웃 종교 간의 갈등이 없다. 그걸 해서 그 사이에 1, 2, 3, 4, 5점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게 하는 거죠. 조금 방식은 선택해답형이긴 하지만 척도 결정은 좀 다른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5점 척도나 7점 척도가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가 좀 장단점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박문수님 5점 척도로 해오셨는데 이거는 뭐 7점 척도로 할 수도 있고 5점 척도로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 문항 작성 시 저희가 주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안철수 문재인 얘기했지만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문재인 같은 경우에 누가 대통령으로서 적합합니까? 이러면 문재인이 이긴다는 얘기고요. 누가 더 경쟁력이 있습니까? 하면 지금 안철수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합도, 경쟁력 이 단어를 뭐를 쓰냐에 따라서 전혀 결론이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설문을 할 경우에 뭐 그런 극단적인 예는 아니겠지만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또 어떤 내용을 쓰냐에 따라서 설문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더블 배럴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한 질문에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포함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얘는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타입. 그래서 얘는 근데 감정적 의미나 특정한 가치관에 포함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가치 중립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치 중립적인 언어를 써서 이 설문을 만들어야지 이제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할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유도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뭐 이런 식이죠. 한국에 그동안 뭐 수출이 굉장히 늘었다. 근데 한국의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앞에 긍정적인 대답을 혹은 부정적인 대답을 할 만한 문장을 미리 써놓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은 유도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유도 질문을 의도적으로 넣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설문조사에서 이런 걸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ambiguity를 피해야 된다는데 저희가 뭐 이건 일상생활에서 그렇지만 애매한 표현이나 헷갈리는 표현을 쓰지 않아야 되고 저희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지라도 전문 용어나 어려운 단어는 가능한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더블 리게이션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방식인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이중부정을 주는 문장을 저희가 설문을 구성하면 이거 자체가 그냥 혼선을 일으켜서 사람들한테 전혀 다른 답을 이루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과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노모티브 퀘스천을 피해야 된다는 예컨대 뭐 여자가 담배 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거는 사람들이 규범적으로 담배 피는 여자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규범적으로 좀 덜 받아들이는 질문이니까 안 핀다 이렇게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규범적인 질문은 다른 식으로 문장을 바꿔서 같은 내용을 할지라도 설문자가 편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범적 질문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설문조사 항목을 최대 30개로 해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너무 많아지면 이 설문 응답자가 피로감을 느껴서 뭐 나중에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소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박문수님께서 잘 만들어 오셨는데 박문수님께서 만든 것을 또 제가 기초를 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인지 얘를 제가 완성을 못했어요. 이게 제가 맞는지 틀린지 잘 몰라서 여러 얘기를 좀 들어야 돼서 그 설문조사지 얘는 첫 번째 이제 서론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한국종교연합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응답하신 내용은 조사 목적 내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설문 응답자한테 안내를 하는 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을 이제 제가 다시 만들어봤는데 저는 그 두 가지를 이게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다가 선택 회답형 중에서 이양 선택의 방식을 취했고요. 그리고 자유응답형을 제가 같이 혼합한 방식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박문수님 한 거를 제가 그 질문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박문수님 자료 중에 종교관 평화 실태 평가를 위한 전문가용 설문지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 그거를 좀 보시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컨대 지금 박문수 선생님 질문에는 이웃 종교인 간의 충돌로 사망자가 생기는 사건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웃 종교인 간의 림치나 테러를 가하는 사건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문이 중복되는 점이 있겠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묶고 지금 박문 선생님은 전혀 그렇다, 비교적 안 그런 편이다, 보통 하고 비교적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5 척도로 해서 그 선택해답형을 5개 척도로 해서 만드셨는데 저는 이게 보통 그 선택해답형이 5척 척도로 만들 때는 보통 만족도 조사나 이런 데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이런 척도가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편하게 예나 아니오를 일단 대답을 하게 하고 예의 경우에 어떤 형태의 물리적 폭력이 며칠 발생인지 전문가들이니까 저는 이런 걸 좀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 해석하는 방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앞에 계속 지난 1년간 붙인 거는 이런 시점들을 저희가 정확히 해주는 것이 이것도 중요하다. 물론 이렇게 받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대략 1년 시점을 생각해서 대답을 하겠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가 평생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도 어차피 저희가 신문조사도 1년 거를 조사했다면 이렇게 1년이라는 시점을 좀 정확하게 규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박문수님 거의 물리적 폭력의 4번, 5번을 지금 이걸 제가 다시 묶었는데요. 근데 이것도 조금 중복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냥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박문 선생님은 이웃 종교시설에 불을 지르거나 파손하는 일이 증가했다와 상징물을 파괴하거나 모독하는 일이 증가했다 구분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걸 그냥 묶어서 질문을 구성을 해본 거예요. 그냥 종교단체에 속한 사람에서 파손된 적이 있느냐, 그 시설물이. 그래서 예라고 대답할 경우에 어떤 시설이 파손되었으니 그게 다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웃 종교라는 건 좀 이 가치가 개입된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마땅히 친하게 지내야 될 뭐 이런 가치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가치가 개입된 단어를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종교, 타 종교 그냥 이런 표현을 일부러 저는 써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고치면 어떨까 저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드는 거.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마지막에 협력과 권장 부분을 제가 조금 박문 선생님 해석한 거 기초로 제가 조금 바꿔본 건데요. 이걸 보면 5번의 1이 이웃 종교 간의 자신의 인적, 물적, 자원,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일단 인적이랑 물적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약간 더블 배럴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인적으로 뭐 서로 협조하는 것이 있는 것과 물적으로 뭐 개방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구분하는 게 좀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제가 다시 구성해 본 거예요. 지난 1년간 자신에 속한 종교단 다른 종교의 물적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저는 질문 자체를 인식보다는 경험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근데 종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평가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어떤 응답을 할 수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대동소이한데요. 박문선이 V의 2, 3의 경우는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술 프로그램을 나눠서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로 저는 묶어서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지난 1년간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에서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그냥 질문하고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고 예라고 답한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가 그럼 저희가 다시 이거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 교육 프로그램이든지 교육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아니면 그냥 대화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도 이렇게 확신은 나면서 이 박문선이 했던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건지 제가 지금 다른 거 한번 제시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 마지막 부분에는 인과학적 정보를 얻는 건 박문선 부분에 앞에 제 거랑 비슷한데요.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저희가 해서 이 설문 자료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부분에는 이 설문조사 방법에 대한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의할 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지난번에 박문선님 말씀해 주신 질문들을 다른 방식으로 구성을 제가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